테슬라 경쟁자로 보는데 테슬라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요. 테슬라의 경쟁 상대는 애플이다. 요거는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AI 데이 때 한번 언급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투자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들려드리는 한주주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애플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가장 높다는 이야기를 옛날에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플을 제가 사실 투자를 한 거는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아요. 저는 처음 해외 주식을 시작했을 때 뭐 텐센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이렇게 하면서 점점 비중을 늘려갔던 거라서 거의 텐센트랑 아마존이 초창기 저의 투자 멤버고요. 그리고 애플은 정말 한참 후에 제가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애플 투자했던 게 어느 시점이었냐면요. 2020년 8월 정도였거든요. 이거 되게 좀 늦게 들어간 거죠. 그 당시 제가 애플 주식을 왜 샀냐라고 하면 그때 오피스텔을 팔았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정말 힘들게 막 마이너스 수익 나면서 그렇게 힘들게 팔았고요. 그 팔고 판 돈으로 제가 애플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때 제가 이제 애플 처음 들어갔을 때 가격이 아마 한 120불 정도 됐을 거예요. 그것도 아마 그 당시 그쯤에 분할했거든요. 액면가를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낮아졌을 때, 그때 이제 나도 애플을 좀 해봐야겠다. 애플을 계속 눈여겨보기는 했는데, 그 기업을 제가 이상하게 이렇게 확 사진 않았어요. 그러면 애플을 안 샀냐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애플이 거의 항상 시가총액 1인진이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애플이 지금 스마트폰 쪽에서 굉장히 큰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애플의 스마트폰 회사다라고 그냥 규정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이제 스마트폰 회사니까 이제 여기에서 확장성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 그리고 뭐 OS를 가지고 있지만 그 OS가 너무 폐쇄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폐쇄적인 것들도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투자를 미루고 했는데 근데 아무리 이렇게 보면 볼수록 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도 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애플 주식을 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하실 문제고 지금 뭐 주가가 높다고 해서 5년 후, 10년 후도 뭐 보장이 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제 이야기는 참고로만 들어주시고 스스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애플은 지금 현재 어떤 회사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걸로는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애플이 생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이렇게 포션이 큰 것이 바로 아이폰이다. 그 정도 뭐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애플에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 아이폰 하나만 보고서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애플이 플랫폼 제국에서 거의 넘버원이잖아요. 그 플랫폼 제국을 만들어낸 가장 뭐 큰 1등 공신이다라고 하면은 애플일 텐데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보다는 소프트웨어 그 업에 가까운 회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애플이 제조하는 회사 같이 보이지만 그렇진 않아요. 보면은 애플이 다 설계만 하고 다 외주로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OEM을 넘겨요. 그래서 그 OEM 회사들에서 그 애플의 제품들을 생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납품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 기업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신들은 되게 우아한 일만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머리 쓰고 이렇게 좀 지적이고 그런 일들만 하고 싶어 하고 약간 블루 칼라보다는 화이트 칼라 쪽의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조업이 이제 블루칼라 쪽 일인 거잖아요. 그런 쪽의 일을 좀 안 하고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더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데 더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외주를 하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중국으로 이제 외주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국 쪽이 리스크가 되게 많은 거죠. 지금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코로나19로 중국이 굉장히 이제 좀 폐쇄적인 정책을 좀 시작하면서 요즘에 좀 더 코로나19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해가지고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중국에 이제 팍스콘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팍스콘 공장이 문을 닫아서 굉장히 요즘 최근 주가가 안 좋다라는 소식도 들었어요. 이처럼 되게 애플이 좀 중국에 대한 생산 의존도가 높아가지고
되고 이게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생산 기지를 좀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애플에서 제가 스마트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애플은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애플의 그 매출에서 각각 제품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는지 찾아봤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이폰이 한 59%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맥북이 한 8%, 그리고 아이패드도 역시 8% 정도 차지하고 있고, 웨어러블 액세서리가 12%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가 14% 차지를 하고 있어요. 아마 서비스 같은 건 아이클라우드나 이런 뭐 여타의 서비스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애플 제품별 매출 비중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역시나 아이폰이 굉장히 많긴 하네요. 거의 6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아이폰, 맥북, 그리고 뭐 웨어러블 기기나 아니면 아이패드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매출액 비중을 따져보면 한 86%? 그 정도 차지를 하는 거니까 거의 9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제품만 90% 가까이 되고 나머지가 이제 서비스라는 건데, 아, 그러면 이 회사 완전히 제조업 회사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많은 분들이 애플사를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제조업 회사들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애플은 사실은 제조업 회사가 아니라는 거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장을 다 외주로 하고 있고 거의 다 그 공장이 이제 중국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같지만 그 제품의 소프트웨어만 생산하는 회사고 설계만 담당하는 회사고 그것들은 다 이제 외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테슬라 같은 회사 봐도 그렇거든요. 테슬라도 그 경쟁사를 무슨 차 회사들로 이렇게 보는데 현대차나 기아차나 아니면 뭐 포드,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을 테슬라 경쟁자로 보는데 테슬라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요? 테슬라의 경쟁 상대는 애플이다. 요거는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AI 데이 때 한번 언급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쟁 상대가 서로가 이제 좀 다르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애플은 생산 쪽은 거의 뭐 이렇게 외주로 다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력을 다 소프트웨어 파워에 거의 쏟아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파워에 쏟아붓고 있다가 하나의 큰 일을 냈어요. 큰 일이라고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얼마 전에 M1이라는 칩을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 M1 칩이 내장된 맥북이 성능이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애플 맥북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M1이 뭐냐면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가 있잖아요. CPU는 중앙 처리 장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CPU가 가장 이제 컴퓨터에서 중심이 되는 브레인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브레인 같은 역할을 하는 칩을 만들던 회사가 원래는 인텔이었어요. 근데 그 인텔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서 우리는 그 인텔이 내장된 컴퓨터를 쓰고 있고 그리고 윈도우 체제 기반으로 이제 쓰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회사원분들이라면 그런 컴퓨터를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맥북에서는 맥북이나 뭐 이런 거는 완전히 새로운 운영 체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CPU를 새롭게 만들어 버린 거라고. 좀 센세이션한 일이죠. 굉장히 인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세상인데 그거를 이제 탈출을 해서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또 구축을 해낸 거예요. 근데 그 맥북에 들어가 있는 그 M1 칩이 내장된 그걸 써보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실 수 있어요. 제가 M1 칩이 내장되어 있는 그 맥북을 한번 써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일단 발열이 없고요. 보통 컴퓨터들 보면 그 밑에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잉 이렇게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없으니까 이제 뭐 배터리도 굉장히 좀 오래 가고요. 그러니까 열도 안 나고 소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한 대단한 거를 만들어낸 거죠. 그 왜 테슬라 처음에 주식 사시는 분들 보면 왜 샀냐 물어보면 많이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차 타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주식을 샀어요. 이런 분들 되게 초창기 멤버에 많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렇게 주식을 그때 이제 사신 거죠. 테슬라 차 타보고 너무 이제 좀 신기한 경험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해서 그 주식을 사신 건데 아마 이렇게 맥북 써보시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M1 칩을 써보면 M1 칩이 내장되어 있는 그 컴퓨터를 써보면 또 여기에서 경이로움을 느껴서 이것도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도 않을까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맥북을 제가 한 90%의 비율로 쓰고 있는데 나머지 10%는 윈도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를 진짜 맥북으로 100%쓸 수가 없는 이게 생태계예요. 맥북이 워낙 이게 좀 닫힌 세계에 있어가지고 다른 것들과 호환도 잘 안 되고 그런 좀 불편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딛고서 이거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그 미국처럼 대부분의 뭐 사람들이 뭐 맥북을 쓰고 있다. 그러면 또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라고 하면 디자이너들 아닌 이상 웬만한 회사에서는 다 윈도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맥북을 집에서 쓴다라고 해도 여러 가지 좀 한계나 어려움이 있는 거겠죠. 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애플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비중이 어떻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저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거의 뭐 대부분 제 의견에 가까우니까 그냥 의견이라고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는 더 많은 자료들 찾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 이어가지고 내일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그러면 애플은 미래 먹거리로 뭘 준비를 하고 있냐, 이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 먹거리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애플 좋은 것만 지금 들었는데 애플에 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그것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플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애플이 뭐 재무 건전성 이런 것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왠지 좀 다음 시간이 더 중요한 내용일 것 같지 않나요? 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세요.